뭔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일본이 1위라고 했는데요. 해외 언론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의 글입니다.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전 세계 이동이 멈춰버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권이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서서히 수습이 되어가며 국경을 개방해 경제를 살리려는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객이 많은 유럽연합에서 입국 가능 국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세계에서 여행의 자유와 국제 이동성이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를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에 대한 성적표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여행 가능 국가 발표 이전에 여권 지수 기관의 점수가 우선 공개되었는데요. CNN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189점은 189개국을 의미한 것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비자 프리 점수를 매긴 결과 세계 3위가 된 것입니다. 이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매년 공개하는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일부 국가가 아직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189점을 받아 세계 3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관이 발표한 여권 지수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 입국 정지 등의 정보가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 금지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헨리 여권 지수 점수 순위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191점으로 헨리 여권 지수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3년 연속 해당 분야 1위를 차지했고 많은 일본의 대중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이어 싱가포르는 190점으로 2위에 머물렀고 독일과 한국이 공동 3위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헨리 여권 지수의 전체적인 상황은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7월 1일 유럽연합의 입국 허가 국가 발표가 새로 나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명암이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헨리 여권지수 상위권 국가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당시 2위인 싱가포르는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미국도 7위였지만 유럽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 회장이자 여권지수라는 개념을 발명한 크리스찬 켈린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최신 결정이 앞으로 더 큰 대변동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여권을 예로 들면 미국 여권은 2013년 3분기 헨리 여권 지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미국 시민은 부유한 선진국 및 일부 저개발 국가의 시민보다 여행의 자유가 더 적으며 사실상 유럽연합에서 폐쇄된 셈이라며 향후 수개월 이내에 이동성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 위계 질서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국가가 선두로 나서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는 여권 파워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한 분석에 즉시 들어갔는데요. 헨리 여권 지수에서 2위가 싱가포르이지만 유럽 입구에서 제외가 되어 한국이 2위로 올라가고 미국은 7위이지만 유럽연합에서 제외가 되어 25위인 멕시코나 28위인 우루과이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강대국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 여권 파워에서 4위를 했던 스페인의 경우 전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보다 지수가 낮아져 많은 나라에서 방글라데시를 더 선호하는 것이죠. 이탈리아도 4위였다가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여권 지수가 단순히 국가 간의 방문 자유도를 나타내는 수치였으며 이것은 국가의 경제력, 규모, 정치 외교, 국제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부분이 크게 반영되어 방역 후진국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요시 박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국제 이동성이 장기적으로 더 제한을 받고 예측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가 다시 국경을 개방하는 가운데 많은 정부가 주로 개발도상국 시민을 겨냥한 새로운 이민 제한과 국가별 여행 금지 명령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염병의 확산 우려를 사용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만 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주요 국가들은 난민을 분산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들 사이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을 거부하는 상황도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헨리 앤 파트너스의 크리스찬 켈리는 이것이 코로나가 다 끝나더라도 국가 간 비자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켈리는 현재의 위기를 살펴보면 보건 시스템의 질, 응급치료의 질,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 및 건강 서비스와 같은 건강 측면이 갑자기 나타났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비자 정책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 및 관광 홍보에 대한 관심과 같은 경제적 및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비자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 보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그 나라가 과연 방역에서 안전한가, 얼마나 투명한가,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 국가 간 여권 지수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중 국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는데 자신의 본국이 안전하지 않으면 두 번째 국가로 임시로 대피해 있을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이 좋은 국가 간의 일종의 스왑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방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관련 이슈에 가장 반응이 빠른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에 연구소나 대륙별로 지점을 낼 때에도 그 나라의 보건안전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자 헨리 여권 지수에서 1위를 한 동시에 유럽 이국에서도 제외되지 않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며 일본의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코로나 대응 정책은 세계적이 아닐 수 없다며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언론에 날벼락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검사와 기술의 조합으로 성공을 이끈 나라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전세계 최고 방역국가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9월 24일자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해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대유행 초기 전세계 부국 가운데 바이러스 전염을 가장 잘 막아냈다며 UN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훌륭하다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헨리 여권지수 1위를 한 일본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발병 초기 국산 진단검사 키트에 대한 패스트트랙 승인,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사회적 초연결성을 활용한 감염자 추적 및 알림 시스템, 정부 주도의 마스크 공급 등이 세부 비결로 적시됐습니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 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헨리 여권지수가 새로운 방역 기준을 대폭 반영했을 때 일본이 1위를 지킬까 생각되는데요. 이와 같은 기사가 일본 주요 포털 등에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한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방역이 마치 중국처럼 잘 된 것처럼 보인다. 개인의 자유는 말살된 모습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폭스, NBC, ABC 가릴 것 없이 미국 언론은 한국 방역을 극찬해왔습니다. 일본은 7월경에 제대로 방역에 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헨리 여권 지수에 성급히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물론 헨리 여권 지수에서 1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덱스가 갖는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한국은 안 그래도 상위권에 올라 있었던 지수에서 이제는 세계 언론이 자타공인하는 방역 부분 점수까지 들어간다면 조심스럽게 최상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안 점수가 들어간 헨리 여권 지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순위가 될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새로운 여권 점수가 나온다면 적어도 일본보다는 위인 게 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내심 1위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기회가 온다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짐 데이토는 언제까지 한국이 주목받을 수는 없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때가 한국의 가장 큰 기회이며 절대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방역만 잘한 것으로 끝난다면 평범한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부와 협력적인 국민으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대처할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서구의 모델은 수명이 다했으며 이를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글로벌 인식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가 왔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글로벌 제조업 기업은 탈중국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번 기회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으로 많은 나라가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기업은 중국을 대신한 나라들을 찾고 있는데 특정 부분에서 한국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학자들은 한국을 글로벌 리더로 보는 것이죠. 한국은 내친 김에 헨리 여권 지수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대책이 대실패했다고 호평했다. 로저스 회장은 일본 주간 아사히 12일자 최신호 기고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아시아 최악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로저스는 5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는 미주, 유럽의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최근 30년간 아시아는 서양 여러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코로나19에 관해서도 서양보다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로부터 칭찬받고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어 내가 가진 정보로는 일본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뭔가 유효한 수단을 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노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일본 국내 상황은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감염 확산 초기 PCR 검사를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검사 키트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선 키트 부족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그래도 PCR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로저스는 일본의 인구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아시아에서 최악의 부류에 속한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의 대응은 한국보다 좋지 않았다며 중국과 한국, 대만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로저스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책이 잘 되지 않은 건 아베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일본 사회는 유연성이 부족하고 해마다 그 부족함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일 0시 기준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79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7,064명에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 세계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NHK가 공개한 각 지자체 확진자 수를 취합한 수치다. 누적 사망자 수는 923명으로 집계됐다. 홋카이도에서 2명, 도쿄, 교토부, 사이타마현에서 각각 1명씩 사망하면서 총 5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5일 코로나19와 관련해 해고 및 고용 취소된 사람이 4일 현재 25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1만 명을 넘어선 지 2주일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고용유지책을 연달아 실시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불안과 침체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이번 후생노동성의 집계에는 업종별,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 노동자의 숫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고 있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은 세계 각국의 베스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지난 9일 진행된 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 브리핑에는 한국 감염병 대응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몰려든 세계 각국의 유력 언론사 출신 취재진이 참석했다. 이날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각국 취재진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가, 치명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이유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정부 관계자는 투명성과 공개성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염병 전문의 맨 메카시 박사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일부 나라에서는 하루에 1만 건씩을 검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위한 검사 장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와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메카시 박사는 이를 두고 나는 미국의 코로나19 모델링을 믿지 않는다며 한국 모델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 병원에서는 현재 한국의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또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은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폐쇄적인 정치 제재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주요국 중 가장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한국과의 코로나19 검사량을 비교하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와 감염률은 실제와 비교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나온 바 있다. 다시 말해 중국과 일본의 통계는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계 각국에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정부는 실제 코로나19와 관련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해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알렸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마크 펜스 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며 이를 토대로 미국 대응책에 적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ABC 뉴스는 아예 직접 우리나라 대구를 찾아 취재를 진행했다. 해당 취재에 동행한 대구 거주 미국인은 우리는 그냥 여기 정부가 하는 말에 잘 따르면 되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정부의 권고를 잘 따르며 주의하고 있다. 여기 정부도 모니터링을 잘 해내고 있다며 한국은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는 나라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취재진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도시들에게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곳에는 극심한 공포감이 없다. 폭동도 일어나지 않고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는 수용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폭도들도 없다. 대신에 그곳에는 절제된 차분함과 고요함만이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를 본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만든 지 15년여 만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는 상황이 됐다.